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늦기 전에 테슬라 사라 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테슬라 공매도의 피눈물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요 또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GM 소식입니다. 자, GM이 전체 직원 중에 1000명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이 내연기관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해고하고 사람을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유럽의 뭐 독일의 그 폭스바겐이랄지 또 뭐 이 미국의 회사랄지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1000명의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초록색으로 하얀 거 보세요. Salaried workers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타임 워커라는 거예요. 자, 풀타임이라면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돈 받고 돈 잘 벌잖아요. 대기업이니까. 뭐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받고 연금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이들에게는 뭐 보험이랄지 많은 것을 다 책임져 주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어느 위치에 있는 공장이냐? Suburban Detroi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교외 지역에 있는 바로 GM의 공장이겠죠. 자, 여러분,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 러스트벨트입니다. 러스트벨트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다 승리했죠. 바이든이 그렇게 매달렸는데 지난번에는 이 노동조합이 사실 이 바이든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이 노동조합들이 바이든이 알게 모르게요, 트럼프를 지지한 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 같은 러스트벨트를 전부 다 사실은 거의 다를요, 다 휩쓸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난 지점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유니온 멤버들도, 노동자 멤버들도 50명이나 이제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왜 그렇다면 GM이 1000명이나 되는 정직원들을 해고할까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2 billion in fixed cost reduction this year라고 합니다. 올해 목표가 뭐냐면요. 비용 절감인데 그 비용도 고정 비용입니다. 여러분, 고정 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직원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급, 연금 이런 것들이 다 고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정 그 비용들을요 2조 원을 줄이겠다는 거, 2 빌리언, 20억 달러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2조 6천억이죠. 2조 8천억입니까? 1,400원으로 계산하면 2조 8천억, 거의 3억, 그러니까 3조에 가까운 돈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고정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해고해서라도 돈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뭐 한 사람당 10만 불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그 정도 규모가 충분히 커버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재 그 판매가요, 굉장히 슬로우다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M도요, 미국에서 판매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 판매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Deterioration in China.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내연기관차들은요, 너도 나도 다 안 좋아요. GM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폭스바겐도 중국에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임금 삭감 10%씩 감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해고도 기본이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월급도 줄인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판매도 안 좋고 중국에서 판매도 안 좋다. 중국에서 판매 안 좋은 건요, 지금 전기차 영역에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거의 30% 침투율이니까 10대 중에 3대는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대 중에 거의 9대, 10대를 내연차를 샀거든요. 전기차는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이 내연차 판매가 7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안 팔린다고 그러고 도요타도 안 팔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 GM도 안 팔리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만드는 전기차는요, 중국에서는 경쟁이 안 돼요. 테슬라 외에는요, 경쟁이 안 됩니다. 중국차 업체들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미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all-in strategy입니다. 전기차에 올인하려고 했던 전략을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 전략 변경을 외쳤습니다.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전기차 침투율도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자기네 전기차를 안 사요. 소비자들이 전기차 판매 자체가, 수요 자체가 굉장히 예상보다 줄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전면 수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만들어서 내연차 팔리듯이 팔리면 되는데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연차들의 여러분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한 이 내연차들, 큰 거인 같은 내연차들이요. 전부 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폭스바겐이 가장 먼저 데미지가 오고 있죠. 많은 지금 내연차들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GM도 이렇게 사람 해고하죠. 더 지금 심각하게 올 겁니다. 지금 공장 문 닫는, 공장도 멈췄잖아요. 이미 몇 군데는요. 저희 전기차 하려고 했던 투자 자체가 멈춘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공장 3개나 문 닫는다 그러고 여러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테슬라는요 이제는 굉장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매출이 전기차 그 법안이 있죠. 없애버리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이제 트럼프가 첫날부터 없애기 시작한다. 물론 좀 법적으로 뭐 따질 게 좀 있지만 만약에 없애기 시작하게 되면요 내연차들이 더 어려워져요. 테슬라는 오히려 경쟁이 더 생겨요. 지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전기차에 전면 수정하고 있잖아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싸움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연차들이요. 이건 거의 생존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죠. 이번에 새롭게 된 대통령인데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자, 근데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 밀레이가 VIP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말하라고 해서 본인들이 어떤 축하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굉장히 극찬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근데 재미난 지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이번에 VIP로서 스피커로서 이번에 그 말하라고 해서 이 스피치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참석했고, 뭐 실베스타 셀런도 참석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 참석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요, 미국의 전체 예산에서 2 트릴리언 달러, 2조 달러는 줄이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예산, 그 전체 연방 예산이 6.75 트릴리언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6조 달러, 거의 7조 달러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7천조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막대한 자금에서 무려 2조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인플레도 심하고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자, 근데 이 아르헨티나의 젊은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바꾸겠다면서 당선되고 나서 지금 그 이 국가의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예산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들을 싹 다 뺐다라는 거죠. 아르헨티나도 얼마나 느슨하게 운영됐겠습니까? 뭐 공무원들하고 이런 것, 여러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싹 정리를 해가지고 하니까 나라에 적자가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그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이 관료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쓸데없이 낭비적인 관료주의 있죠.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트럼프와 머스크가 다 같은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미국의 비용부터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모을 때 처음에 100만 원을 모으고 뭐 그다음 1000만 원을 모으고 1억을 모으려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비용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알게 모르게 나가는 비용들, 쓸데없는 비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비용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남들에게 쪼잔하다, 쟤 왜 저러냐, 짠돌이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요, 적어도 목돈을 만들 때까지는 그만큼 비용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씀씀이를 줄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 어떤 정말 짠돌이처럼 돈을 모아야 돼요. 종잣돈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투자할 자산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월급쟁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미국의 예산의 3분의 1을 깎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자금으로 이게 융통이 되겠습니까? 다른 데 쓰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머스크가 사실은 이 트위터의 직원들을 80%를 해고했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다 플러스로 돌아서고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스크는요, 그런 부분에 대가기 때문에 자, 앞으로 미국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데요,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처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비용 절감, 재정 적자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살아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트럼프 랠리가 있고 나서, 자, 그러면서 한 며칠 사이에 갑자기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랠리가 있고 나서, 이 미국 시장,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내리는 분위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저께 연준 의장이 출연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뭐 꼭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연준 멤버들이 계속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트럼프 당선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전반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물가를 상승시킬,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도 그렇고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연준의 목표는 계속해서 이 물가를 잡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가를 열심히 잡아놨는데, 자, 그리고 금리까지도 지금 내리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들어오자마자 이 트럼프는요, 관세 정책을 펼치고 이러다 보면 갑작스럽게 물가들이 계속 부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다시 올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언론에서도요, 지금 보시면 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이 글렌 허버드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 think there's an argument for the Fed to pau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었잖아요. 아마 12월 달에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There's an argument for the Fed to pause. 그러니까 pause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거 멈춰라고 하는 주장들이 연준 멤버들 사이에 있다는 거고, 그러나 본인이 볼 때에 the Fed could well cut. 그러나 연준이 그래도 계속 내리는 흐름은 갈 것이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I think what's more certain that the pace of rate cut is likely sl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볼 때는요, 이 교수님이 볼 때는 이 앞으로 금리 인하 그 페이스 있죠, 속도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페이스가 원래 예상대로 뭐 내년 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할 것들을 좀 더 줄여 간다든지, 아니면은 0.5를 한 번 더 때릴 수 있는 것을 0.25로 해서 띄엄띄엄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아마 금리 인하 페이스가 속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금리를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나 속도 조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very hard to believe we're going back to a very low rate futu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낮은 금리 있죠. 기준금리가 뭐 옛날처럼 제로금리 아니면 1%대 아니면 뭐 1점 후반대 뭐 좋으면 2점 초반대 이렇게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은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처럼 저금리 혹은 제로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로금리 가려면요, 정말 경기가 안 좋아야 돼요. 일본처럼. 여러분, 일본은 그냥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일본은 뭐 30년 동안 그냥 저성장 국면에 있었거든요. 거의
거의 디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임금도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임금 계속 오르고 있죠.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앞으로 제조업까지 복귀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아마 앞으로 크게 점프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 오히려 한 3%대, 3.5 혹은 뭐 4%대 요 어간이 굉장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리가 빨리 안 내리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뭐 10년물 금리도 계속 좀 높게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도 갑자기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공매도 현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 특히 헤지 펀드들이 어마어마한 폭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막대한 자금을 손실을 입으면서 뭐 파산에 이르는 정말 그 탈탈 털리는 그런 멘탈까지도 털려버리는 돈은 뭐 기본이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머스크에 절대로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언을 다시 일깨우게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이번에 그 3분기죠. Q3 그 리포트에 나온 걸 보니까요. 자, 공매도 친 기업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헤지 펀드들도 많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 좀 충격적인 기업이 있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금 어떤 기업이냐. 아래쪽에 리스트 나오는데 저 초록색으로 맨 위에 있는 기업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기업은요. 이름이 뭐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됐지만 자, Clean Energy Transition LLP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 이름만 놓고 보면요. Clean Energy Transi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라는 거죠. 바람, 전기, 이 소위 이 태양광 이런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하자라고 하는 그런 회사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당연히 신재생 클린 에너지 쪽으로 가자는 거니까 테슬라처럼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이 환경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그 테슬라의 모든 어떤 그 에너지 그 목표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션인데 어찌 보면은 이 회사도 같은 목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회사가 테슬라의 무려 공매도를요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1조 4천억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테슬라 공매도를 쳤대요. 그게 이제 9월 말에 데이터로 공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어간에 테슬라에도 공매도를 쳤겠죠. 그 막대하게 때린 겁니다. 10억 달러면요. 이 기업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친 거죠, 공매도를. 자,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9월 말이고 우리가 10월 10일 날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10월 10일 날 이벤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요. 이벤트 후에 항상 주가가 떨어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해봐야 아무것도 없을 거야. 결국 주가는 하락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를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가요. 이 주가가 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뭐 막대하게 테슬라 주가가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200달러 초반에서 그냥 그 100달러 이상이 뛰어버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거의 한 370, 380 거의 이제 400달러에 가까워지는 그런 숫자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클린 에너지가요. 9월 말에 이 공매도 쳐놓고 계속 기다렸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결국 이벤트 후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나는 결국 큰 돈 벌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걸 쇼 스퀴즈가 났을 거 아니에요. 커버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손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이 지금 그 클린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회사의 CEO가 이 펄 레칸더라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회사의 CEO가 TV에 나와가지고 뭘 얘기했냐면은 테슬라는 the next Enron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막 과장되게요. TV 나와가지고 이 CEO가 나와서 테슬라를 막 욕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엔론이 뭡니까? 엔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엔론은요, 과거에 이 회계 부정으로 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직원만 2만 명이었는데 회사가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거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장부 조작이랄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보다 더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직원도 어마어마했는데 그런 식으로 부풀린 사건. 그래서 거품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엔론이 사실 포춘지에 6년 연속 최고의 기업으로 올랐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결국 그 엔론이 무너지죠. 휴스턴의 에너지, 뭐 석유, 화학 관련된 사업을 했거든요. 그 당시는 그런 사업이 또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붕 뛰었다가 미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막 추앙받았는데 망했던 것처럼 테슬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TV 나와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할지 막 언론에 나오는 테슬라 망한다, 무너진다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머스크가 굴하다, 뭐 사기친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들 가능하면 조심하고 그 기자들이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여러분 유튜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테슬라 망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가 멀리하라 그랬죠.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분야만 잘하면 돼요. 사자들이에요. 사자.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이렇게 버티려는데 이런 걸 한국 언론들이 그대로 갖다 쓰겠죠.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얄팍한 수를 보세요. 공매도를 싹 쳐놓고 밖에 나와서 언론에 나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테슬라는 넥스트 엔론 같은 거라고 망한다고 때가 되면 무너질 거라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국에 있는 이런 사자들이 자꾸 퍼나르면서 본인들이 학습해서 이걸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한국 언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경쟁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속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사명감 가지고 채널에서 이런 거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절대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들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튀어오르는 거 보셨죠? 제가 분명히 튀어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튀어오르듯이 테슬라가 올라버리면 미친 듯이 튄다고요. 근데 지금 뭐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안 좋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100 초반 떨어질 때도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사라 그랬죠. 계속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해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종일관 변함없이 이 수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테슬라 채널 중에서는요. 거의 다 가면 중간에 생겨났거나 이런 채널들이지 저만큼 아마 처음부터 시종일관 변함없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장기 투자한 사람은요. 아마 제가 독보적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들 알 겁니다. 주변들은요. 막 변하고 떠나가고 중간에 생긴 사람들이고 뭐 제 거를 카피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테슬라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제가 지금 자율주행을 풀셀프 드라이브 테스트하고 있다 그랬죠. 미국에서만 지금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직접 몰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뭐 중국 어디서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는데요. 자율주행은 그냥 압권이에요. 무조건 돼요. 여러분. 무조건 되고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1부 때도 설명했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주라도 더 가지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들 자산이 불어나는 비결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4680 배터리 관련된 소식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공개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가 중국에서 배터리를 전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회사가 CATL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CATL 이 배터리 회사는 사실은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뭐 우리나라 회사에 비하면 그냥 하찮은 회사였죠. 뭐 존재감도 없는 회사였어요. 세계 배터리는요, 그냥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휩쓸었습니다. 특히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플랫테닝 있지 않습니까? 이 플랫하게 된 그 배터리를 우리나라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중국의 CATL은요, 뭐 그냥 존재감이 없었죠. 근데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CATL을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배터리를 공급받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이 회사로 막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정말 처음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 대해서 CATL 있죠. 이 중국의 CATL CEO가 창업자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결국은 실패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Is going to fail. 실패할 거라고 한 거예요.
그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타이틀에 The world's biggest battery maker says Elon Musk's 4680 cell is going to fail. 그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4680 배터리는 안 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never be successful 이라고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CEO가 we had a big debate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론 머스크하고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합니다. 디베이트를요. 사실 이 얘기가 2020년도에 배터리 데이하고 할 때에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소개하면서 우리는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이버 트럭에도 넣고 그리고 테슬라 세미 트럭에도 넣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래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덴시티가 높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우리 배터리를 만들어야겠다면서 4680을 새롭게 선보였죠. 그 전에 2170으로 조그만 배터리였잖아요. 얇으면서요. 근데 4680 배터리를 한다니까 이 CATL CEO가 안 돼. 야, 안 된다면서 이제 그러면서 보여줬대요. 막 그랬더니 막 디베이트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막 했더니 머스크가 he was silent. 머스크가 침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CEO가 머스크 너는 he doesn't know how to make a battery. 배터리 만드는 거 모르지 않냐. 네가 배터리를 아냐라고 한 거예요. 야, 일론 머스크, 네가 배터리를 뭐 한다고? 우리는 배터리만 평생 만들었는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머스크가 침묵에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이 친구 대화가 안 되구나. 대화 안 되면 침묵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4680이 1억 개를 만들어 버렸죠. 1억 개 만든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에 벌써 이미 돌파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CATL이 이들의 스토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최근에 이 CATL 회장이요, 머스크에게 요청했습니다. 야, 우리가 미국 가서 미국에다가 공장 세울 테니까 4680 배터리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집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국산 배터리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머스크가 지금 이 트럼프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머스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탁하는 과정에 이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스토리가 4680 안 된다면서 왜 지금 그 미국 와서 만든다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애틀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 친구들이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부탁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죠. 머스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4680 배터리 할 수 있겠냐 했더니 LG가 공급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 계속 공급했고, 그 전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결국 수율의 문제니까 본인들이 다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LG가 우리가 이제 다 공급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공급하게 되니까 테슬라가 자신감을 가지고 세미트럭 추진하고 있죠. 공장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말에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생산 워밍업 들어갔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는 지금 사이버 트럭은 미친 듯이 생산하고 있죠. 4680이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머스크에게 소위 말해서 안 돼, 야, 안 돼 이렇게 구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는 얘네들한테 부탁을 안 하는 거죠. 야, 니네는 그냥 2170만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그 테슬라 자동차에 그냥 그 공급만 해 이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냥 안 된다는 친구하고는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니네 그것만 해. 근데 LG가 해낸 거고 우리나라 회사가 해내고 있는 거죠. 파나소닉에게도 부탁했더니 그래 해볼게 했는데 이제 파나소닉도 이제 한다고 이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4680 배터리가 이미 성공해서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는 각 회사들이 수율만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다음 보고서부터는 어닝콜에서 이게 나올 겁니다.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LG가 공급하는 거, 세미트럭이 여러분 대량으로 이제 공장을 짓는 거 보면요 4680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세미트럭에는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거든요. 배터리가요. 왜냐면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4680 배터리하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4680이 생산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파란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했죠. Betting against Elon is bad idea. 일론 머스크의 맞서는 투자는 나쁘다. 좋지 않다. 절대 하지 마라 이 얘기죠. 앞에서도 설명했고 얘기도 했죠. 머스크가 그냥 한다 그러면요 그냥 하는 사람 있죠.
다 그냥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면요. 결국 이 중국이든 이 중국 배터리건 아니건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뭐 배터리 아저씨라고 있었다면서요. 그 배터리 아저씨가 한참 2차 전지 막 띄우더니 요즘 2차 전지가 폭락했다면서요. 뭐 저는 한국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뭐 4680이 안 된다 그러고 뭐 머스크가 뭐 사기꾼이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정말 뭘 모른다고 제가 말했죠. 국내용이라고요. 국내 거는 잘 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타보면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한 번도 테슬라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우리가 뭐 그분이 머리가 벗겨서 문어머리라고 막 우리가 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 해산물들이 문제인 거예요. 미국에는 고등어가 고든 잔슨이 문제고 공매도로, 여기 한국에는 문어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너무 인격 모독인데, 어찌됐건 함부로 본인이 입을 놀렸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이 망했잖아요. 지금 안 된다면서요. 모든 게 주가가 테슬라가 뛰어오르고 있지 그 사람 안 되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여러분 자율주행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오늘도 일부 때 말씀드렸죠. 중국 회사들이 벌써 두 개 큰 회사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쓰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회사들이 막 쓰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때는 주가는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머스크에 맞서지 말고 겸손하게 여러분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요 늘 밝은 긍정적인 사고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자, 지금 테슬라 에너지 쪽에서 파워월입니다. 자, 이 파워월을 무려 하루에 1000개씩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현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0 powers in a single day. 하루에 1000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이 파월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용, 레지던셜, 소위 말해서 이 충전 배터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래쪽에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지금 이 파월이 파월 버전 3까지 나왔거든요. 그 버전 3는 굉장히 또 당연히 이제 모든 것이 에너지 덴시티를 다 좋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루에 1000개가 도대체 이걸 이제 하루에 1000개에서 만약에 다 판다고 생각했을 때 계산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1000개를 한다? 이게 지금 한 개당 가격이요. 보통 한 10,000불 정도인데 여기에 뭐 설치비 뭐 이렇게 다 합치면요. 한 15,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00불로 그냥 우리가 roughly 그냥 거칠게 잡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15,000개당 하루에 1000개가 돼요. 그러면 한 달이면은 몇 개입니까? 3만 개가 되죠. 자, 한 달에 3만 개 곱하기 이 15,000불을 딱 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만 9 15,000불 하면은 이게 4억 5천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5천만 달러. 그러면 한 달에 4억 5천만 달러예요. 그러면 12개월로 하게 되면요. 대략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5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 돈으로는요, 그냥 5조 원을 뛰어넘는 거죠. 6조, 7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억 달러, 뭐 6조, 7조, 이 파월만 가지고 1년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다 판다 그러면요, 막 5조 원씩.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월만 있습니까? 메가팩은 더 크죠, 사이즈가. 메가팩은 더 비싸잖아요. 뭐 100만 불씩, 200만 불씩 이렇게 우리 가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너지 쪽도 이 파월도 계속 잘 팔리다 보니까 점점 많이 팔리겠죠? 근데 지금 이 파월도 그렇고 에너지 쪽이 계속해서 마진율도 워낙 좋은데다가, 이 매출 자체가요, 이렇게 지금 하루에 1000개씩 생산한다? 이게 좀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수요 없으면 이렇게 생산도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테슬라 에너지 쪽도 아주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테슬라 주식은요 지금이 가장 쌉니다. 뭐 370이건 380원 400달러건 300달러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깡패다. 내가 테슬라를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자산 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TV였습니다.